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5년 2월 4일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월 4일 오전 8시에 프리미어 리그 1월 이적 시장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1월 이적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토트넘이 또 부상자가 한 명이 더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까지 제가 토트넘 유튜브 1티어답게 가장 빠르게 소식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아마 가장 먼저 전해드렸죠. 마티스 텔이 토트넘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마티스 텔은 토트넘에 안 온다고 일단은 거부를 한 상황이었는데, 일단 로마노 기자가 Here we go를 때려버리면서 토트넘에 합류하는 것이 어제 저녁에 기정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티스 텔은 자신의 에이전트와 함께 토트넘에 합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어제 저녁 11시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마티스 텔의 계약 조건은 일단 임대 6개월 이게 다였습니다. 근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재미있는 소식이 공개가 되면서 제가 바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 바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일단 제가 구독자 10만까지 약 400명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토트넘 뉴스 가장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마티스 텔이 일단은 토트넘 런던행이 확정되었고 Here we go가 떴다, 여기까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 후에 제가 추가 소식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 6시, 7시 경에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로마노 기자에 의해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마티스 텔은 토트넘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거래가 완료되었고 매수 옵션이 포함된 임대입니다 하면서 이적시장 공신력 1티어 로마노 기자가 소식을 전했는데요. 즉 어제 11시에는 일단은 6개월만 임대로 토트넘에 온다라고 소식이 전해졌는데, 마티스 텔은 이렇게 자신의 에이전트와 비행기를 타고 런던에 도착해서 그럴까요? 결국 구매 옵션이 추가되고 말았습니다. 와, 이거 마티스 텔한테 좋은 거 맞나요? 여하튼 어떤 구매 옵션이 추가되었느냐, 디 애슬레틱의 온스타인 기자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1티어 애슬레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떤 소식이 전해졌냐, 토트넘이 마티스 텔을 영구 영입할 수 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6년 계약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하면서 런던에 자신의 에이전트와 함께 도착을 했더니 다니엘 레비와 협상 끝에 결국 구매 옵션을 추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와, 마티스 텔 너 큰일 났어. 여하튼 어떤 구매 옵션이 적용이 되었느냐, 마티스 텔은 이제 토트넘에서 잘할 경우 5,500만 유로, 약 830억만 주면은 바로 영입할 수 있는 구매 옵션이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상당히 상황이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마티스 텔은 이적 시장 마지막 날에 토트넘 가서 런던 좋지, 런던 구경 좀 하고, 일단은 바이에른 뮌헨 있으면 경기 못 뛰니까 토트넘 가서 경기 좀 뛰어볼까? 라고 자신의 에이전트와 함께 런던으로 넘어갔는데, 결국 임대로만 갔다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구매 옵션이 추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하튼 마티스 텔은 그나마 최전방 공격수 좌우 윙어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재다능한 선수가 맞기 때문에 토트넘에 엄청난 힘을 실어줄 선수가 맞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한번 마티스 텔이 과연 토트넘에서 잘해서 구매 옵션이 발동이 돼서 6년 토트넘과 계약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게 토트넘의 1월 이적 시장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의 이적 시장을 정리해볼까요? 토트넘에 들어온 선수는 킴스키 키퍼, 그리고 센터백 단조, 그리고 마티스 텔이 들어왔습니다. 이 두 명의 선수는 구매 옵션이 포함된 임대로 왔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두 선수가 모두 토트넘에 남을지 아니면 못해서 쫓겨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월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에서 나간 선수는
랭크셔가 임대 갔고요. 그리고 양민혁도 임대를 갔고 도링턴도 임대를 간 상황입니다. 근데 양민혁은 QPR에서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마 양민혁은 임대 잘 간 것 같습니다. 양민혁이 QPR 가서 최소 공격 포인트 10개 이상 기록하고 토트넘에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토트넘의 겨울 이적 시장은 이렇게 끝이 났는데 여러분들은 이 이적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반더벤 로메로가 없을 때 토트넘에서 정말 열심히 수비를 해주었던 드라구신이 시즌 아웃될 가능성이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은 디 애슬레틱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토트넘의 드라구신은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 예상이 된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의 수비수 드라구신은 지난주 엘프스보리와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 오른쪽 무릎 전방 십자 인대를 다친 후에 24-25 시즌 나머지 기간 동안 경기에 출장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루마니아 센터백 드라구신은 런던의 최고 무릎 외과 의사와 수술을 받을 예정인데 장기간 결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소식은 드라구신이 이번 시즌에 다시 출장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6개월 동안 결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여름에 복귀하고 다음 시즌 초에 복귀할 것이 기대가 되는 드라구신이다. 하면서 드라구신이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계속 살펴보면 드라구신은 반더벤과 로메로가 부상당한 이후 토트넘에서 시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아치그레이와 벤 데이비스와 함께 수비를 강화한 드라구신이었다. 드라구신은 작년 10월 30일부터 1월 26일까지 모든 대회에서 토트넘 소속으로 22경기 중에 21경기에 선발 출장했고 선발 출장하지 않은 유일한 경기인 첼시와 경기에서는 15분 만에 로메로가 부상을 당하면서 교체로 투입되었다. 드라구신은 지난 목요일 엘프스보리와 경기에서 반더벤을 대신해서 교체 출장한 지 20분 만에 무릎을 다쳤다. 엔제 감독은 브렌트포드와 2-0으로 이긴 경기 후에 드라구신의 부상이 걱정스럽다는 것을 인정했다. 엔지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상황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월요일에 전문가를 만날 것 같고 그때 더 많은 정보를 얻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엔지 감독이었는데 전문가를 만나고 드라구신이 이렇게 시즌 아웃이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살펴보면 드라구신은 2월 3일에 23살이 되는데 지난 1월 이탈리아 제노아에서 영입이 되었다. 토트넘은 바이에른 뮌헨과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드라구신 영입에 성공했다. 엔제 감독은 이번 시즌 특히 수비에 심각한 부상 위기를 겪었다. 드라구신은 센터백 로메로와 레프트백 우도기와 함께 사이드 라인에 있고 반더벤과 벤 데이비스는 부상으로 몇 경기를 놓친 이후에 복귀를 했다. 라면서 드라구신이 이렇게 지난번 유로파리그 엘프스보리전에서 갑자기 부상으로 쓰러지는 모습이 공개가 되었는데 드라구신이 그동안 너무 단단했거든요. 근데 엔지 감독이 드라구신을 이렇게 로테이션 안 시키고 계속 경기에 투입시키다가 드라구신은 결국 이번 시즌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와, 드라구신이 조금 로메로보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위기의 토트넘에서 정말 수비를 잘해주면서 일단 리그에 적응까지 하고 많은 애정이 갔던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드라구신은 시즌 아웃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단 토트넘이 단조를 영입했는데 토트넘은 부상자가 복귀하면 부상자가 생기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토트넘이 남은 시즌 동안 어떻게 시즌을 마무리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드라구신 수술 잘 받고 잘 복귀하자. 드라구신 파이팅!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